신중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기찬 중년을 위한 신중년 TV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당신은 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된 분만 보세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중장년들은 퇴직 후 잘 놀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은 놀 줄을 모른다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놀 줄 모르는 노년 64%가 취미가 없다. 한국 중장년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 연금공단 1035명 조사. 광주광희 박모 씨는 지난달 32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했다. 퇴직 후 한 달여간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게 그의 유일한 여가 생활이다. 취미생활은 없다. 회사 다닐 때 평생 밤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 즐길 시간이 없었고 즐길 방법도 몰랐다.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책을 가끔 보는 정도였다. 그는 퇴직 전에 남는 시간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던 게 취미였을까라고 했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다. 회사 동료나 친구 몇몇 말고는 딱히 다른 모임을 갖고 있지 않다. 은퇴하고 나서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한다. 자, 잘 보셨습니까? 이러니 퇴직 후 일이 없으면 아주 심심한 거예요. 또 은퇴 후 노는 게 제일 힘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여유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는 많지 새로운 일에 대한 기술이나 전문성, 경력은 없지. 그러니 단순 노무직이나 경비직 같은 별로 내키지 않아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놀 줄 모르니까요. 노느니 그래도 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아주 많을 거예요. 퇴직하면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취미생활, 여행 이런 거 아주 많이 오래 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1, 2년 놀아보니 이제 더 이상 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만 놀란다, 연금도 나오겠다, 뭐 크게 욕심 안 내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하고 정년퇴직을 1, 2년 앞두고 명퇴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1년을 못 놀고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이냐,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냐, 명퇴까지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노는 게 지겨워서 뭐라도 해야 하게 하는 거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일을 하지 않고 쉬겠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놀 줄을 모른다는 거죠. 여기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후 취미 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9.7%, 꾸준히 하는 취미 활동 없다 53.5%, 그런가 하면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는 대상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45.7%가 별다른 취미 여가 활동이 없기 때문에 함께 즐기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장 다니면서도 여가 취미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 논다라는 말이 어떨 때는 직업이나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실업자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다, 시키는 것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다, 하다못해 우리들은 놀고 있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한마디로 논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어떻게 보면 논다는 것은 휴식의 개념, 재충전의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퇴직하고 나서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재미없게 지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저 신중년 TV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오직하면 저보다 먼저 유튜브를 하신 유명 유튜브께서 퇴직, 은퇴 후 잘 노는 법, 뭐 하면 놀까, 어떻게 놀까 라는 영상을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 채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조관일 TV 채널입니다. 시간 되시면 이분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신중년 TV는 오늘 여러분에게 퇴직 후 놀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만 보세요 라고 영상 제목을 붙였는데요. 놀아도 목표를 세우고 놀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노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어떤 거더라 생각해보고 이것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저 신중년 TV 운영자인 저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하고 있는 것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년 TV 채널을 운영하는 저도 퇴직 후 몇 년간은 계속 관련된 직업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직장을 다니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좀 쉬자. 이제는 내 시간을 갖고 재밌고 보람된 일을 하며 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쉬면서 살자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지? 하는 새로운 고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유튜브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이거 한번 하면 재미있겠는데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튜브 영상 촬영해서 편집, 그리고 구글 유튜브에 내 영상을 올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가졌던 지식과 전문성, 경력, 정보 같은 것을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졌어요. 더구나 내가 가진 것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보람도 많이 느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목표도 세웠습니다. 나도 1년 안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보자 한 건데요.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구독자 수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1년에서 약 2달 앞당겨 달성했는데, 지금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1270명이나 됩니다. 목표가 달성됐을 때 희열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책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평생 살아오면서 남이 쓴 책을 많이 읽어봤어도 내가 책을 쓴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책을 쓸 수가 있겠다, 한번 해보자.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저보고요, 작가님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내가 작가라고 차분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취미 낚시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 쉬는 날 낚시를 한두 번 다닌 적은 있지만 물고기를 많이 잡기보다는 그저 낚시터 환경이 좋아서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일하느라 지친 심신을 좋은 환경에서 쉬면서 힐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남들처럼 많이 잡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간도 있겠다, 낚시를 새롭게 제대로 배워보자 생각하고 관련 자료나 유튜브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낚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 배운 낚시채비나 방법을 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진짜 붕어가 잘 물어주면 그처럼 신난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주에 낚시를 갔는데 예보도 없던 비가 막 쏟아졌어요. 걱정도 많이 되기는 했는데 의외로 붕어가 잘 잡혔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 오는 날 낮에 잡은 붕어가 90마리를 됐어요. 이제 저도 낚시 고수가 된 기분이에요. 큰 붕어들을 잡게 되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친구나 가족, 주변 사람에게 보내서 자랑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낚시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기쁨과 만족, 사는 보람이 더불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지만 퇴직 후 특별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작은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요? 작은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재미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전국 투어입니다. 전국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생겼다는데
제 자전거로 그 길을 한번 타고 싶어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체력이 따라줄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을 기른다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놀더라도 목표를 세우고 놀자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목표가 없는 퇴직 후의 삶은 죄송하게도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 성장을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면 이제 퇴직 후 내 삶은 나를 위한 삶 그리고 보람있고 재미있는 노후를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중년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십시오.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신중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